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2023년에 조금 변경된 그런 규정들도 있고 해서 아예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규정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규정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내용이 2023년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입니다. 먼저 설치 목적부터 나오는데 설치 목적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특히 투명성 제고에 좀 방점이 찍혀져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설치 대상 시설에 있어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를 한 모든 기관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자, 그런데 먼저 사회복지 생활시설은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말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 생활자 수가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3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는데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회 1개를 운영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시군구에 시설을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흔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1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에서는 1개소당 1개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그런데 지자체장은요,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권보호 강화 등의 측면을 생각해서 반드시 관계공무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용시설은 주간보호나 방문요양을 얘기하는데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있어서는 3개 이내의 시설에 1개 공동위원회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그런데 이거는 시구청장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만 하나는 것이기 때문에 1개의 주간보호시설에서도 하나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기관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자,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은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인인 거. 근데 저는 이제 6인을 권장하거든요. 이제 한 분 한 분 한 분씩 해서 6분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원분들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할 시군구에다가 운영위원회 성립보고를 하면 위촉장을 드리는 것이 이제 시군구에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즘엔 또 위촉장을 별도로 발부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군구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위촉장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시설의 장, 대표자가 아니라 시설장님이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이 있는 거고, 대표자는 아닌 거죠. 만약에 대표자이면서 시설장이면은 가능한 부분이나, 대표자 따로 있고 시설장 따로 있다고 하면 시설장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시설 거주자의 대표, 이용자 대표, 즉 어르신 대표가 되죠. 평가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어르신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서 기관 불편사항, 불만사항에 대해서 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들어봐라 라는 그런 평가 항목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근거하는 것인데, 어르신들께서는 노인성 질병의 치매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기에는 제약이 큽니다. 제약이 크다 보니까 평가에서도 어르신께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기관 운영과 관련된 불만 사항 정도는 반드시 들어봐라 라는 취지로 평가에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설 거주자,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어르신 보호자의 대표 분이 있는 거고, 자, 이런 위원분들은 지금 보면 각 코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마다 2명까지는 되는 건데, 시설장님은 한 분이고 또 이용자 대표로는 2분 하시기에는 이분들이
의견을 많이 피력하시기는 좀 어려우니까 한 분 정도는 저는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호자 대표로서도 한 분 내지 또 두 분 가능한 부분이고 종사자 대표 또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분께서 참석하시긴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입소자 100인 이상의 대형 시설에 한해서만 관계 공무원을 운영위원으로 참여시켜라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기관에는 담당 공무원분께서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 참석할 수는 없다. 거의 참석을 안 한다. 100인 시설에만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지금 이 부분에 반드시 관계 공무원을 100인 이상의 대형 시설에 위원으로 참여시켜라 라는 부분이 있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시설에는 참여를 안 한다. 그리고 후원자 대표와 지역 주민분을 이제 위촉할 수 있는데 이 두 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후원자 대표는 우리 기관을 실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관의 후원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또 지역 주민분은 우리 기관의 내용들을 좋은 서비스 또 공개적인 이런 우리 기관의 운영 사항들을 통한 어떤 홍보 그런 것들을 지역 주민분께서 해주실 수 있는 역할 또 지역 내에서 우리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정보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분들이 되시죠. 자, 그리고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있는데 대부분 이분은 이제 위촉하지 않는 사회복지 공무원분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위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밖에 시설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제 여기에 제가 해당이 돼서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전문가 위원분에 대해서는 아주 비중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기관에서 사회복지 전문가 또 장기요양 기관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해가지고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어떤 말씀 한마디가 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저는 이렇게 이제 위원을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해요. 시설장님 한 분, 그다음에 입소자 대표 한 분, 그리고 보호자 대표는 한 분 내지 두 분. 그런데 이제 많이 오시기 어려우니까 한 분 정도, 그리고 종사자 대표 한 분, 그리고 지역 주민 한 분,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가 위원 한 분 해서 이렇게 6분을 위촉해서 운영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 당구장 표시 보면 시설장의 친인척, 설치 운영자의 법인의 임원,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으로 임명 위촉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지방의회 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자, 위원장은 호선, 즉 투표해서 그 위원분들 중에 한 분으로 뽑아란데 대부분 시설장님이 하시죠.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관리에 있어서 가장 이제 운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분은 시설장님이시기 때문에 위원장은 대부분 시설장님으로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다른 위원분들 중에서도 뽑을 수는 있다. 그 다음 위원회 임기는 3년 연임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한 분이 사퇴해서 다른 분이 위원으로 이어서 위촉을 받게 되면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임기를 하고 있다. 자, 시설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여기서 얘기하는 심의라는 것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토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입니다. 토의하는 것이지 뭔가를 결정도 할 수는 있지만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인 구속력은 거의 없다. 자, 시설 운영의 계획 및 수리 평가에 관한 사항, 즉 사업계획서 같은 거, 또 시설에서 어떤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진행 사안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같이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 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죠.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발 평가 또 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 다양한 근무 환경에 대한 그런 개선 사항 또 시설 거주자의 생활 환경 개선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토의하는 그런 안건이 됩니다. 또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다양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어르신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인권 보호 관련 노인 인권 보호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든지 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든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든지 다양한 사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시설의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붙이는 사항까지, 자, 요렇게가 심의사항입니다. 자, 근데 이걸 다 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안건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심도 있게 토의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이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의결이라는 용어, 즉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 의결사항이 시설장에 대한 법정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그냥 존중해라, 그 정도 수준이다 라는 것으로 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규정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사항인데요.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심의사항하고 다르게 토의하는 내용은 아니고 단순히 보고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받으면 이거 보고받으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보고받으면서. 그러나 거기서 토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받는 내용은 첫째,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돈 얘기죠. 그 다음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돈 얘기입니다. 시설의 회계, 예산 결산 보면 이 돈은 지금 국민들이 모아놓은 재원으로 장기회원 기관에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의 성격이 있죠. 또 후원금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되겠죠. 이 둘 다 돈인데 투명하게 관리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영위에다가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보고하는 것이고, 또 그 밖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사건과 사고, 은폐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이런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보고하라고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이해하겠죠.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론 이 위에서 이 안건들과 관련해서 심사하고 토의, 심도 있게 토의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지금 이 보고를 받았을 때에 이거는 너무 수상한 내용이에요. 또는 이거는 딱 봐도 위법한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신고의 기능을 분명히 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운영위원분들께도 제공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운영위원분들께서 신고의 역할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는요, 지금 시설의 돈과 관련된 부분, 특히 예산 결산, 또 후원금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조성과 집행에 대해서 다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운영위원분께서 그런 내용을 접했을 때 이거는 위법적인 게 크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는 그런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이 운영위원회가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해서 그 기능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시설장님뿐만 아니라 또 기관의 관리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운영위원 분들께서도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사항은 이런 내용이고, 특히 국가 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 보고로 가름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은요, 회의 개최는 정기회의로서 분기별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고, 수시회의는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규정한 회의 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적위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건데, 대부분 시설에서 수시회의 개최 거의 안 하죠. 물론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특수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개인시설에서는 수시회의까지는 개최하기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나 이런 것도 규정에 있더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있잖아요. 이 운영규칙은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결정으로 재개정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시설에서 만들어 놓은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이 법에 위반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것이 좀 부담 없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너무 운영하기 힘들어지겠죠. 분기에 한 번 정도 개최하는 건데, 그래서 법령에서 정한 범위, 즉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회의는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이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데,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서면 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면뿐만 아니라 대리 출석에 의한 시설 운영의 심의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코로나 감염병 상황 같은 때 있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다행스럽게도 이런 규정으로 이제 나온 건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격 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 및 분쟁 소지 해소를 위해서 영상회의를 녹화해서 보관해야 한다. 줌이나 카카오톡 영상통화로 회의를 하는 경우에 이걸 이제 녹화해야 한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것도 좋더라. 왜냐면 요즘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격 영상회의로도 충분하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만나서 기관에서 회의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회의 내용이 이제 깊이 있어지고 또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직접 만나서 회의하는 것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제약이 많다 보니까 기관에서는 원격 영상회의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따로 직접 만나서 진행할 것인지 기관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겠고, 만약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만 되겠죠. 또 이게 원격 영상회의로 하다 보면은 한 분이 일방적으로 그냥 의사 전달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방적인 의사 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 간 의견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이게 녹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하신다면은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주의하셔서 회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자, 회의록의 작성과 보고가 있는데 위원회에서는요, 간사를 두게 되어져 있고요. 뭐 이분이 간사입니다. 이렇게 뭐 안 하고 총무라고도 부를 수 있죠. 그런데 간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분이 간사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합의는 지명은 되어져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보는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한 분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고, 예산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라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2월 말일 한 5일 전까지 이제 제출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저희가 1년의 그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또 예산에서는 4분기 회의록을 또 제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요약본과 4분기 회의록,
같이 첨부해서 예산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다는 건데, 여기 보면 정보는 위원회에 보관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시설에서 보관할 필요는 없고 운영위원회에 어떤 뭐 간사가 따로 보관한다든지 위원장님이 보관하실 수도 있고 하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시설에서 보관하시는 것이 편리하죠. 자, 기타 사항을 보니까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하라라고 딱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의 지출 예산을 보면은 항목 중에 회의비가 있잖아요. 그 회의비의 세목으로서 운영위원회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예산에서 수립을 했다면 어디에 써야 되냐? 당연히 운영위원회 운영에 써야 하는데 그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회의 수당 같은 거 또는 회의 장소에 따라서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써라라는 것이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분들께서도 지금 이 운영위원회 1년에 벌써 분기별로 한 번씩 참석하면 4번 참석하는 거거든요. 또 회의 한 번 참석하면은 거의 한 3시간, 4시간?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시간까지 하면은 막 또 거의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회의에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분들께 회의 수당은 좀 책정이 되어져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 수당을 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또 회의 장소도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혹시 감염병 상황이 있어서 회의를 시설 내에서 못 한다면은 외부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거기에 또 이제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회의 수당도 좀 책정을 하시고 또 회의 장소도 물론 시설에서 회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방문해서 시설 내부를 한번 둘러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 장소가 시설이면은 더욱 좋겠지만 어떤 감염병 상황에 있어서는 다른 장소도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 참고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지만이 우리 기관도 활성화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더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 역할은 심도 있게 토의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기관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심의 안건들, 심의 내용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내용들이 시설 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 중요한 역할 하나고 더불어서 보고받는 거 있죠. 돈과 관련된 거, 사건, 사고와 관련된 거. 보고를 받았을 때 이거는 위법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신고의 역할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운영위원회 관리 규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